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3주 연속으로 생명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첫 번째 주제는 자기 결정권으로 편안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지은 죄에 따라서 죽어야 하는 법, 사형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 앞전의 주제와 정반대인 자기 결정권으로 죽일 권리, 그리고 지은 죄도 없이 죽어야 하는 법,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죠. 생명의 존엄성에는 성별의 차가 없고 부와 가난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또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또 최근 들어 더 뜨거운 감자가 된 오늘 주제인 이 낙태 역시도 이 생명의 존엄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낙태죄 폐지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도 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을 먼저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겠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만 16세에서 44세의 관계 경험이 있는 2006명의 여성 가운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77.3%로 조사됐죠. 국내 여성 4명 중에 3명은 낙태죄를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2019년 4월까지 형법 296조 1항에서는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270조 1항에는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신 중절 시술을 한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 조항이 담겨 있었죠.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 또 사촌 이내 친족 간의 임신 등 6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던 이들은 이러한 처벌 조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죠. 왜냐하면 이토록 낙태 관련법이 엄격하고 또 허용 범위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이거든요. 그리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꼽았죠. 수술에서 의료적인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자보건법에서 예외 사유로 들었던 6가지 경우 중 성폭력 임신에 대한 낙태 허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는 사실을 24주 내에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원치 않는 관계로 인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낙태를 할 수 없다라는 반발이 나왔던 배경이에요. 또 임신 12주 내외의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지, 만약 생명으로 친다 한들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선택권보다 이 태아의 생명을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주제가 뜨거운 논쟁거리였죠. 그러던 2019년 4월 11일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헌재는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17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는 판결로 낙태죄가 제정된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2012년에 재판관 4대4의 의견으로 합헌이라 판결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뒤바뀐 결과이죠. 합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올해 안에 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위헌으로 낙태 관련한 규정 등은 모두 소멸되죠. 이 때문에 여성계 일각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태를 재정의하고 또 인공 임신 중절 기간과 사유 등을 개정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무겁게 보았기 때문에 낙태의 합법화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냐, 이 문제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 찬성이냐 반대냐?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낙태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인명과 또 재생산 건강에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술에 대한 질 관리, 또 교육, 실태 파악, 보수 교육, 보험 보장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낙태가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이 낙태수를 받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입장을 살펴보면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에 최악의 낙태 정국을 목도했다. 수술비는 10배 이상 오르고 또 중국으로 원정 낙태를 가는 일도 나타났으며 임신 중절 수술을 해주겠다며 접근해서 성폭행하는 사례들도 있었다라는 의견. 또 세 번째로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특성을 악용해서 협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연인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했을 때, 또 이혼할 때 이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한 악용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 네 번째로는 낙태 불법화가 낙태율을 낮추는 데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합법적 낙태를 보장하는 74개국이 보여준다. 낙태 감소는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형법적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입장. 다섯 번째로는 낙태죄 위헌 소송은 여성의 건강권과 평등권에 관한 것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술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지 않으며 여성의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하며 차별을 해소한다. 라는 입장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렇죠. 첫 번째로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또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 또 두 번째 의견으로는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이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이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는 없다. 또 네 번째 주장으로는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욱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이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들은 낙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9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이 임산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는 범위도 비교적 넓죠. 잠시 태아의 발달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태아는 4주부터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나면 머리, 가슴, 팔, 다리 형태로 생기죠. 11주 정도가 지나면 귀가 생기고요. 소리도 듣게 되죠. 그리고 성별도 이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17주 정도가 되면 내장 장기기관이 거의 다 완성이 된 형태로 성장을 합니다. 스위스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서 임신을 종결할 수 있죠. 또 독일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임신 12주까지 허용합니다. 이 12주의 기준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낙태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태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임신 18주까지는 여성이 원하는 경우, 이후에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이 OECD 회원국들은 낙태 시술 결정 전에 의학적 또 사회적 상담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해요. 네덜란드와 독일, 또 벨기에, 프랑스 등은 낙태를 여성이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전문의와의 상담을 의무화하는 법을 두고 있죠. 상담 후에는 시술까지 대기 시간을 두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 낙태 논쟁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초기 낙태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임신 초기 0주, 6주, 12주가 지나면 낙태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하는 법안이 9개 주에서 시행되었다고 하죠. 또 영국, 일본, 폴란드, 아이슬란드 등 4개국은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금지하되 사회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등 6개 국가에 불과하죠. 누차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죠. 그러나 자기 결정권을 우선으로 두어서 내가 존엄하게 살아갈 것이냐, 반대로 태아의 생명을 먼저 보호하여서 존엄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풀어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